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이후 그때 당시엔 탐관 오리들의 부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예를 든 것이 바로 29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군수님의 한 사람이 잡혀왔죠. 자, 이 사람의 죄는 무엇인가 했더니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군수님의 아버지를 칭찬하는 내용의 비석을 세우려고 돈을 걷었는데 그 돈을 안 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처벌하는 거죠. 말이 되나요? 두 번째 봅시다. 이 사람은 농사에 사용한 물값을 내지 않았다고 곤장을 때립니다. 물이 군수 건가요? 네, 이렇게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백성들이 늘어났고요. 마지막 그림 또한 저는 이웃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켜버린 겁니다. 결국 군수가 돈을 얻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누명을 씌운 거겠죠. 갑신정변 이후에도 일부 양반과 지방의 관리의 횡포는 여전히 심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 전봉주는 고부 군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모아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동학은 최재우가 민간신앙과 유교, 불교, 천주교의 장점을 모아 만든 종교의 이름이에요. 동학. 자, 고부 군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했습니다. 고부는 전라북도 정읍 지역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전봉준이라는 사람은 전라북도 정읍 고부에 살고 있었는데 그 고부 군수가 마치 우리가 봤던 이 그림의 군수처럼 횡포를 벌인 거죠. 그러니까 전봉준은 사람들을 모아 군사를 일으킵니다.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고부에서 시작돼 전라도 일대로 세력을 넓혀갑니다. 조선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난을 일으켰다기보다는 시위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어려움을 겪자 청나라의 도움을 청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조선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상황이었어요. 왕의 힘이요. 그래서 자기들의 군대만으로는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지 못하자 청나라의 도움을 청합니다. 청이 조선의 군대를 보내자 일본도 군대를 보냅니다. 자, 이런 일 아까도 일어났었죠. 갑신정변 때 일본이 군대를 보내 김옥균을 지원하자 청도 군대를 보내서 도와준다고 명목을 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이번도 똑같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자 일본도 그럴 수 없지, 우리도 들어가야겠다 하고 군대를 보냅니다. 동학농민군은 외국 군대의 개입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이 원한 것은 우리도 평등하게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는데요. 지켜보니까 자기들을 막기 위해서 외국 군대가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예상한 겁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우리가 잘 살고 싶으면 뭐하냐, 나라 뺏기면 다 소용없다, 그냥 우리가 좀 양보하자.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외국 군대의 개입을 막으려고 조선 정부와 협상해서 개혁안을 약속받고 스스로 흩어집니다. 대단하죠.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요, 나라를 위해서 양보한 겁니다. 이 개혁안 봅시다. 탐관오리 못된 양반은 그 죄를 조사해 벌하고, 노비 문서를 소각해서 억울하게 노비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정해진 세금 외에 잡다한 세금도 폐지해서 우리가 일한 만큼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일본에 협력하는 사람을 엄벌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물러갑니다. 물러난 후에 일본과 청은 이미 군대가 들어와 있었죠. 조선에서 영향력을 넓히려고 전쟁을 벌입니다. 야, 조선 우리가 가져갈 거야. 아니야, 네가 가져가는 건 용납 못해 하고 둘이 싸워버립니다. 어디서요? 조선에서요.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이후 전쟁에서 유리해진 일본이 조선의 정치에 더욱 심하게 간섭하자 흩어졌던 동학농민군은 이대로 볼 수 없다. 나라 뺏기는 것을 볼 수 없다. 하고 일본을 몰아내려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변변한 무기가 없었던 동학농민군은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관군의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주, 여기 지도에 보이나요? 공주 우금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맙니다. 결국 동학농민군은 후퇴를 거듭하다가 흩어져 버렸고요. 농민군의 대장이었던 전봉주는 부하의 밀고로 부하 아랫사람이 몰래 간첩처럼 관군에게 전봉준의 위치를 일러주는 바람에 관군에 비해 잡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자, 그 사진이 바로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바로 전봉준,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전봉준의 이 잡혀가는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동학농민군은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 사건을 계기로 청일전쟁이 벌어졌고, 또 청일전쟁으로 승리한 우위를 점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더 넓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 더 조선의 힘은 약해지고요. 이제 사회를 배워가다 보면 마침내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나온 당시 동학농민군이 사용했던 무기들 이야기를 읽어보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